두 개의 토마토 화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씨앗, 같은 정원, 같은 여름의 열기. 첫 번째 화분은 세심한 정원사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호스를 끌고 와 20분 동안 물을 주는 정원사 말입니다. 하지만 전고가 되면 토양의 겉면은 벌써 다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잎사귀는 안쪽으로 살짝 말립니다. 스트레스를 감지한 뿌리는 지표면에서 멀어집니다. 식물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3미터 떨어진 곳의 두 번째 식물은 다릅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도요? 하지만 줄기 근처 흙 속으로 손가락 2개를 찔러 넣으면 전고의 따가운 햇볕 아래 8월 한복판일지라도 흙은 시원하고 단단하며 은은한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식물의 뿌리 사이, 지표면 바로 아래에는 평범한 톡이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이죠. 펌프도, 타이머도, 배터리도, 스크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항아리는 뿌리 스스로가 조절하는 속도에 맞춰 물을 공급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지능적인 관계 시스템이 인공적인 제품이 아니라 4천년 전 인류가 사막 정원에 묻었던 단순한 구운 흙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원사는 물주기가 가장 간단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물을 준다, 식물이 흡수한다, 그거면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물을 주느냐가 아니라 뿌리가 실제로 언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압력으로 물이 도달하는지입니다. 정원의 표면 관수를 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양의 윗부분에 물을 줍니다. 중력은 가장 빠른 경로, 주로 기존의 균열, 공기 틈, 느슨한 유기물을 통해 물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그 물의 상당 부분이 처음 2~4시간 이내에 증발합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직사광선 아래의 토양 증발량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오후 동안 지표면 수분 손실이 30%에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투한 물조차 불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지표면 아래 2%폴로메트르는 포화 상태일 수 있지만 그보다 15침투 아래인 활성 뿌리 구역의 토양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제 뿌리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위쪽의 수분은 감지하지만 주변 토양에서 오는 신호 삼투압, 토양 매트릭 포텐셜은 가용 수분이 불안정하다고 말해줍니다. 식물은 기공을 부분적으로 닫아 대응합니다. 광합성이 느려집니다. 성장이 더뎌집니다. 식물은 기술적으로는 물을 공급받았으나 생물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변수인 토양 매트릭 포텐셜입니다. 이는 토양 입자가 물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킬로파스칼, kPa 단위의 측정치입니다. 수분이 잘 공급된 뿌리 구역은 10에서 30kPa 사이의 매트릭 포텐셜을 유지합니다. 70kPa를 넘어서면 대부분의 채소 작물은 측정 가능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50kPa를 넘어서면 성장은 사실상 멈춥니다. 표면 관계의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뿌리 구역은 하루 혹은 일주일 내내 포화와 스트레스 사이를 반복해서 오갑니다. 각 사이클마다 식물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에너지는 성장, 열매 발육, 뿌리 확장에 쓰일 수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물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뿌리 구역에 직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저압 공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발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는 공급입니다. 인간의 일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요구에 반응하는 공급 말입니다. 숨겨진 변수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사용 지점에서의 공급 일관성입니다. 전 세계 점적 관계 시장의 가치는 현재 60억 달러가 넘으며 이번 10년 말까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약속을 판매합니다. 뿌리 구역에 직접 정밀하게 물을 공급하여 낭비를 줄이고 수확량을 개선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사실입니다. 점적 관계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정원사를 위한 실제 비용 구조를 살펴봅시다. 20제곱미터 규모의 채소밭을 위한 기본 점적 관계 키트는 브랜드와 복잡성에 따라 보통 8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입니다. 압력 조절기, 타이머, 토양 수분 센서가 포함된 고급 시스템은 같은 면적에 3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설치에는 배출구 간격, 메인 라인 경로, 수압 보정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광물 침전물로 막힌 배출구 교체, 자외선 노출로 손상된 튜브 교체, 계절별 타이머 재보정 등 매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의존의 굴레는 조용하지만 실제합니다. 일단 설치되면 시스템은 타이머를 위한 전기, 동일한 제조사의 호환 교체 부품, 그리고 특정 구역이 고장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정원사는 더 이상 토양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스크린을 읽습니다.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 관계에 사용되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 항아리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2~5달러 사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옹기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곳이라면 비용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를 묻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전부입니다. 튜브도 배출구도 타이머도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제조사 의존성도 없습니다. 가끔 한가리 입구에 잔 해물을 치워주는 것 외에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의 올라 항아리는 반경 약 58의 볼리포드 100cm 뿌리 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적인 채소밭은 4~6개의 항아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 재료비는 25달러 미만입니다. 비용은 10배에서 24배 더 저렴하면서 전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4천년의 농업 역사 속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대적 관계의 시설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 실제로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이해하자는 주장입니다. 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의 유행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진 광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황하 평원에서 건기 농업을 위해 물 관리가 필요했던 기원전 2000년경 이미 중국 북부에서 토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아메리카의 콜럼버스 이전 문화권,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수분 보존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사하라 주변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메커니즘은 엔지니어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초기 농부들은 식물 근처에 물을 채운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를 묻어두면 건기 동안 주변 작물이 눈에 띄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리학적 원리는 공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수세대에 걸친 농업 관행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미국 농업연구원들은 이 개념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 남서부의 건조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올라 관계 구역은 표면 관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물 사용량은 38.74% 감소하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사라진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규모의 확장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된 농업은 수천 헥타르의
동시에 배치하고 자동화하며 기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땅속의 토기 항아리는 자동화할 수 없었습니다. 브랜드화할 수도 없었고 분기별 소모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더 수익성 있는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연구들은 올라 관계를 공식적으로 재조명했습니다. 2010년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채소 작물에서 지하 토기 관계 방식은 표면 점적 관계 방식에 비해 물 사용량을 최대 70%까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토양 과학을 통해 이해된 이 메커니즘은 단순함 속에 우아함을 담고 있습니다. 올라가 작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유약을 바르지 않은 세라믹 표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물리적 현상인 모세관 현상과 흡인력 기반 침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는 고체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구운 흙 항아리의 벽면은 미세한 기공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굽는 과정에서 흙 속의 유기 입자가 타버리거나 광물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채워지면서 남겨진 통로들입니다. 표준 테라코타의 평균 기공 지름은 소성 온도와 점토 조성에 따라 0.50 마이크로미터에 이릅니다. 항아리 내부에 물이 채워지면 물은 이 기공들을 만나 모세관 압력에 의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기공 벽 사이의 부착력에 의해 좁은 공간을 통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입니다. 기공이 작을수록 모세관 인력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우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기공들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아리 바깥쪽의 토양에 의해 조절됩니다. 주변 토양이 건조할 때 토양의 메트릭 포텐셜은 강한 음수 값을 나타내며 상당한 흡인력을 발휘합니다. 건조한 외부 토양과 물이 가득 찬 내부 사이에 이러한 흡인력 기울기는 압력차를 만들어내어 화분벽을 통해 물을 끌어당깁니다. 흙이 건조할수록 물의 흐름은 빨라집니다. 토양의 수분이 증가하여 화분벽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차가 좁혀지고 침투는 자동으로 느려집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식물은 인간의 일정에 맞춰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양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센서도, 전자장치도, 알고리즘도 없는 수동적인 폐쇄, 루프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저 물리학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조절은 항아리 주변의 토양 메트릭 포텐셜을 대부분의 채소 작물의 최적인 범위인 10에서 40 케이파 사이로 유지합니다. 일정한 수분 공급원을 향해 자라나는 뿌리는 항아리 표면 근처에서 조밀하고 탐색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올라 주변 활성 구역의 뿌리 밀도는 표면 관계 대조군보다 눈에 띄게 높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토양 상부 30cm 내에서 뿌리 질량이 40%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뿌리의 표면적이 양분 흡수 효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표면적이 넓을수록 토양 광물 교환 지점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균근 네트워크의 균사 연결이 늘어나며 식물의 전반적인 대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열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땅속 항아리 내부의 물은 지표면의 온도 변화로부터 절연됩니다. 더운 오후 지표면 토양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으며 이때 표면에 준 물은 빠르게 증발하고 상층부의 뿌리는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묻혀있는 토기 속의 물은 주변 심토 온도, 보통 여름철 C8월, CD24도의 3부 5도 이내로 유지되어 뿌리 구역이 스트레스 없이 견딜 수 있는 온도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수동적 압력 조절, 최적의 메트릭 포텐셜 유지, 뿌리 구역의 열적 안정성,
강화된 뿌리 구조의 결합은 올라. 관계구역이 건조 및 방언조 조건에서 연구된 여러 작물군에 걸쳐 수확량 감소 없이 표면 점적 시스템보다 20% 향상된 물 사용 효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재료 목록, 총 비용, 규모에 따라 3버 $20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높이 15cm, 지름 10-20 화분당 5달러 뚜껑으로 쓸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받침 또는 평평한 돌, 2달러. 배수 구멍을 막기 위한 식품 등급, 밀봉용 밀랍 또는 파라핀 왁스 모종삽 또는 삽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제품이 중요한 이유. 유약을 바른 세라믹은 기공이 유리질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를 통과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모양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유약을 바른 화분은 올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침투 메커니즘은 전적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의 열린 기공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1단계 배수구멍 밀봉하기 대부분의 표준. 테라코타 화분 바닥에는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너무 커서 물이 벽면을 통해 천천히 새우며 나오지 않고 토양으로 직접 빠져나가 조절되지 않는 급격한 물 손실을 일으킵니다. 녹인 밀랍이나 파라핀을 구멍에 꽉 채우고 굳혀서 완전히 밀봉하십시오. 또는 항아리를 묻기 전 매끄럽고 평평한 돌을 구멍 위에 단단히 놓는 방법도 적절히 작동합니다. 2단계 매립 위치 잡기 식물 옆에 구멍을 파도해 뿌리 뭉치와 지면 사이에 파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은 식물의 경우 주 줄기에서 8-15m 떨어진 곳에, 묘목의 경우 새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줄기에서 15-15cm 떨어진 곳에 올라를 배치하십시오. 깊이, 항아리 몸통의 90%가 지표면 아래에 묻히도록 하고 목 부분과 테두리 1인포인트만 지상으로 노출되게 하십시오. 이 노출된 부분이 물을 보충하는 입구가 됩니다. 3단계 물 채우기 및 뚜껑 닫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입구 위에 받침이나 돌뚜껑을 느슨하게 덮으십시오. 이 뚜껑은 열린 목 부분을 통한 표면 증발, 전체 물 손실의 15.35%에 해당할 수 있음토를 줄여주고 입구의 고인 물에서 모기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단계 여러 항아리 배치 간격 지름 15cm, 높이 25cm에 올라. 항아리 하나는 약 2.3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토양 유형과 주변 온도에 따라 반경 40파마베트과 풀완마민투메의 토양을 효과적으로 관계합니다. 모래가 많은 토양은 80cm마다 항아리를 배치하십시오. 점토가 많은 토양은 100톤파 20cm마다 배치해도 충분합니다. 표준 4m 길이의 채소 줄에는 보통 4-5개의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5단계 물 보충 일정 덥고 건조한 조건에서 항아리 하나는 월요일 5일이면 비워집니다. 시원하거나 습한 조건에서는 한 번 채우면 7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3일마다 수위를 확인하여 본인의 토양과 기후 조건을 파악한 후 빈도를 조정하십시오. 올라 시스템은 만능이 아니며 중요한 작물에 적용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토양 유형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낮은 모래 토양에서는 침투 방향이 좁고 빠르게 솟아냅니다. 모래 토양은 항아리 표면 근처가 빨리 말라 유속이 실제로 증가하지만 물이 더 멀리 있는 뿌리 끝까지 일관된 수분을 유지할 만큼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런 토양에서는 추가적인 표면 멀칭이 필요합니다. 둘째, 올라는 묘목의 발화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수분 침투 구역은 지표면 아래입니다. 발화 중인 씨앗은 토양의 가장 위쪽 1-2m TB에서 일정한 수분이 필요한데 묻혀있는 항아리는 이 깊이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발화 및 초기 묘목 단계에서는 표면 관수를 유지하십시오. 묘목의 뿌리가 5.8cm 깊이에 도달하면 올라를 주관계 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배수가 불량하거나 물이 고여있는 무거운 점토 토양에서는 외부 침투 압력차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올라는 토양의 흡인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냅니다. 주변 토양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침투가 멈추는데 이는 사실 결함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젖어 있는 토양에서 올라는 별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규모 문제입니다. 올라. 항아리는 2-4리터 정도를 담습니다. 대규모 상업적 농지에서는 물을 보충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가정정원, 소규모 밀집 화단, 커뮤니티 텃밭에 적합하며 헥타르 단위의 농장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라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심기 시즌이 시작될 때, 즉 묘목을 옮겨 심기 전이나 옮겨 심은 직후 식물이 아직 자리를 잡는 단계일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치하면 뿌리가 처음부터 일정한 수분 공급원에 반응하여 구조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뿌리 시스템이 10cm 이상의 깊이로 형성된 식물 옆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올라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항아리 근처의 뿌리가 수분 기울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도록 7-14일 정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년 초 2주차 정착 단계 시스템이 주변 토양 조건과 평형을 이루면서 항아리 주변의 토양이 물을 흡수합니다. 초기 며칠 동안은 건조한 흙이 공격적으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항아리가 더 빨리 비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필요에 따라 물을 보충하십시오. 2-4주차 활발한 성장 반응 식물의 자세와 잎의 질감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라로 광해된 식물의 잎은 보통 전고에 시드는 현상이 적고 이른 오후에도 잎의 질감이 더 단단하며 올라 쪽에 가까운 잎이들의 색상이 약간 더 진한 녹색을 띱니다. 이는 뿌리 구역이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주차 이후 보충 주기 안정화 4주차가 되면 본인의 토양, 온도, 식물 크기의 조합에 따라 얼마나 자주 물을 보충해야 하는지 명확한 패턴이 생길 것입니다. 따뜻한 여름 조건의 대부분에 정착된 채소 작물은 항아리당 3-6일마다 보충이 필요합니다. 폭염 시에는 2-3일마다 확인하십시오. 성공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화분벽에서 10일치 이후의 카민치 및 떨어진 곳에 흙을 5-8칠 깊이로 만져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올라 시스템이라면 이 구역의 흙은 축축하거나 건조하지 않고 일관되게 시원하고 촉촉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나중에 식물을 옮겨 심거나 화단을 뒤엎을 때 화분 벽 주위로 미세한 뿌리들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식물의 반응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실패를 알리는 시각적 신호 화분 벽 바로 옆의 토양은 물에 잠겨 있는데 화단의 나머지 부분은 건조하다면 이는 바닥구멍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물이 벽면의 기공을 통해 천천히 새으며 나오지 않고 바닥을 통해 너무 빨리 빠져나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밀봉하고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전적으로 거래 중심적인 현대 가드닝 방식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고 그 제품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이 고장 나거나 구식이 되면 교체품을 삽니다. 땅속에서, 토양에서, 뿌리털과 물 분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당신은 계속 의존하게 되고 산업은 계속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당신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흙의 기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공이 모색관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이 토양의 흡인력에 반응한다는 것을요. 그 흡인력은 뿌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물을 소비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뿌리가 물을 소비함으로써 더 많은 물을 요청하고 토기는 물리학 법칙에 따라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의는 필요 없습니다. 분기별로 필터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원이 목마르다고 알려주는 앱 알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원시주의도 아닙니다. 생물학적, 물리적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것들이 종종 공학적인 대체물보다 더 우아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라는 현대적 관계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관계시설이 줄 수 없는 것, 즉 프로그래밍된 타이머가 아니라 식물의 실제 생리적 요구에 반응하는 수동적이고 자가 조절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독립적인 문화권과 기후에서 이 기술이 4,00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편한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땅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바이오차, 바이오차와 $2짜리 농업용 접종제 한 봉지를 사용하여 토양의 수분 유지 구조를 영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단 한 번의 재배 시즌 동안 관수 필요량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전 세계 대학 연구 부지에서 조용히 채택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지금은 그저 토기를 묻으십시오. 물을 채우십시오. 자리를 뜨십시오. 당신은 그저 보이지 않는 층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